The EV revolution has offered entrepreneurs the chance to make history and, at times, piles of money. Elon Musk's wealth skyrocketing thanks to a surge in Tesla shares. But in this race to seize the moment, many contenders are sputtering. Several high-profile companies have failed, gone bankrupt, or fought struggle after struggle. Even established players in other industries with automotive dreams have thrown in the towel. In recent years, more than 30 companies have filed for or are at risk of bankruptcy. The total addressable EV market is huge. Tesla, which controlled more than 50% of it in the US in 2023, sold more than 650,000 vehicles in the country, and EVs made up just 8% of US new car sales that year. They're expected to be 46% by 2030. So why is it so difficult to start an EV company? And why are so many failing?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약간 둔화가 되었죠.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율은 2019년도에 2%에 불과했다라며 2035년이 되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61%에 들어가는 기업 몇 개의 기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정이 난 기업은 2개밖에 없죠. 테슬라랑 비아디. 나머지 기업들은 죄다 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결국 성공적인 전기차 기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돈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수직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 공장을 짓는데 1조 가량이 들고 공급망 툴링을 만드는데 5천억, 차량 개발하는데 5천억, 그리고 생산을 시작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물류 마케팅 비용, 직원 비용까지 나간다라면 수십조의 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전기차를 내놨지만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포드를 보시더라도 전기차 판매 손실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 포드의 영업 마진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테슬라, 포드, GM을 보신다라면 ROI 테슬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고 포드와 GM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분기 때 테슬라가 38만 대를 팔았고 비아디가 30만 대를 팔았는데요. 이 숫자를 보고도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분기당 10만 대도 못 팔고 있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 시장에서 15주차부터 테슬라 등록 보험 대수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비아디 역시나 판매 대수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150달러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중에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가 잠시 깨졌었죠. JP 모건에서는 최근에 테슬라 주가 하락을 글로벌 대규모 해고를 성장 둔화로 보고 있고 1분기 딜리버리 미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기차 모든 기업들은 혹한기다. 테슬라가 어려우면 모든 전기차 기업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결국 테슬라가 잘 돼야지 다른 기업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머스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머스크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자율주행 부분이죠. 왜 머스크는 자율주행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테슬라 주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을 왜 여기서 해답을 찾고 있을까요? 바로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돈이 쏟아지는 곳이 AI와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가 되었던 메타가 되었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머스크의 비중이 25,000달러 전기차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조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자율주행 FSD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테슬라의 마진 시스템을 바꾸고 주가를 크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점으로 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반발을 하고 흑화한 두 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입니다. 먼저 로스 거버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경영 스타일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이제는 로보텍
로보택시와 25,000달러 전기차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욕을 먹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테슬라 주가 하락 이유를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에 집중을 하면서 더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는 것은 로보택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AI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테슬라 주주분들의 의견도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만 해도 테슬라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은 25,000달러 전기차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다시 한 번 더 투표를 진행하니까 테슬라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은 FSD 12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번 새 버전을 보고 더 이상 25,000달러 전기차가 아니라 FSD가 테슬라를 먹여 살릴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캐시 우드처럼 테슬라를 최근에 끊임없이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테슬라 주주분들은 테슬라의 성장 동력을 FSD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테슬라 팀들은 이 부분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자율주행을 제대로 하는 기업은 글로벌적으로 딱 3개라고 볼 수가 있죠. 테슬라, 웨이모, 모빌아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웨이모도 자율주행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주들을 넓혀가면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모빌아이 CEO 역시나 2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을 내놓을 것이다. 확실하게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CEO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되기 직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사업보다는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모빌아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특히나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독일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 그냥 없습니다. 반드시 외주 업체를 써야 되는데 결국 엔비디아 아니면 모빌아이를 쓸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도 같이 제조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쓰는 순간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도 잘하고 있고 웨이모도 잘하고 있고 모빌아이도 잘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누가 돈을 잘 벌 수가 있을까? 누가 더 스케일링으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을까? 누가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고 한 번의 업데이트로 그 차량의 능력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단연코 넘버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테슬라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테슬라 오너분들이 잠자는 사이에도 테슬라 차량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요. 더욱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아이폰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까지 본다라면 정말로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까? 하지만 모델2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베스트셀링 차량이 테슬라의 모델 Y인데요. 여기 후속타 베스트셀링이 필요하고 그것을 전문가들은 모델2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모델2 전에 사이버트럭의 대량 생산이 먼저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막 생산이 시작되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사이버트럭, 여기에 이슈들이 해결되면서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라며 사실상 수요 부분은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이 사이버트럭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모델 Y 다음은 사이버트럭이 충분히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재고 차량 디스카운트를 없애버렸죠. 테슬라 판매 딜리버리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옛날 버전으로 바뀌었네요. 혹시나 초심을 찾겠다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저가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BYD가 잘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욱더 저렴한 차량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전기차 전환율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고요. 기가 상하이에서는 모델3 루디클러스가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 전기차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전기차, 데이터 센터, AI, 로봇 이 모든 것을 하는 종합 선물 세트가 테슬라가 아닐까 싶고요. Take Rivian and Lucid. Both of them have eviscerated $10 billion. So interesting to see these other small startups who raise $1 billion or $2 billion and they think that's enough. It's not even close.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8.7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테슬라가 주춤하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더 크게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리비안이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리비안의 목표 대수가 57,000대인데요. 1분기 때 13,500대를 팔았고 사실상 분기당 14,000대만 유지하더라도 올해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죠. 평균 판매 가격이 92,000달러.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 한 대당 원가의 가격을 줄여 나가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손실폭을 줄여 나가야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올해 4분기 매출 총이익 흑자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나온다라면 주가는 크게 올라갈 것이고 공매도는 완벽하게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현재 리비안의 목표는 매출 총이익 마진 4분기 때 2.1%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라면 매출 총이익 마진 흑자가 아니라 순이익이 흑자가 나와야겠죠. 테슬라가 모델 3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리비안 역시나 R2 플랫폼이 나오고 거기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면 그때 비로소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길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R2 플랫폼이 출시가 되는 시기가 2026년이기 때문인데요. 상반기 때부터 딜리버리가 된다라고 하였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R2 플랫폼이 나오면 잘 팔릴까? 현재 아론 플랫폼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1분기 때 미국에서 아론S가 네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모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리비안은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점을 본다면 R2 플랫폼 역시나 잘 팔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존과 같이 손을 잡고 충전 인프라를 비롯해서 상용차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리비안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보다는 상용차가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리비안에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비안이 향후 승용차뿐만 아니라 상용차 부분에서 충분한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자체 충전소 네트워크도 설치를 하고 있는 리비안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리비안 충전소에 충전을 하는 리비안 차량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상방 하방 이 싸움이 누가 승리할지는 올해 4분기 때 매출 총이익 마진이 반드시 흑자로 달성하는 숫자가 나와야지 리비안은 다시 한 번 더 큰 반전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2.4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계속해서 돈을 조달해 준다라는 점 이것은 장점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루시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루시드 에어가 잘 안 팔린다라는 것이겠죠. 아직도 루시드 에어는 실패하지 않았다. 굉장히 좋은 차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볼 것은 숫자죠. 감성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시드는 럭셔리 브랜드이고 럭셔리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시장은 독일인데요. 올해 1월달에 2대 팔았고 2월달에 4대 팔았고 3월달에 5대 팔았습니다. 이 숫자를 본다라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다른 기업체나 서플라이어 중에서 구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루시드 경영진들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 차량이 배터리 대비 주행거리가 높으니까 마력이 잘 나오니까 더 좋은 차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루시드 주주분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 그래비티가 올해 4분기부터 딜리버리가 시작됩니다. 결국 그래비티가 많이 팔려야지 주가 반등이 시작될 것인데요. 하지만 그래비티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루시드 에어랑 똑같습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마력이 세다라는 점인데요. 루시드 에어 판매 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샤오미가 전기차를 출시했고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3 판매량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자였기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시작했지만 루시드는 후발주자죠. 샤오미의 판매 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루시드는 가격 부분에서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경영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공한 기업들의 경영진은 주가가 고점일 때 세금 명목으로 주가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에 경영진들이 팔고 있죠. 최저점에서 경영진이 주가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치도 보이고. 하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임원진들도 분기마다 팔고 있고, 이러한 임원진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차량이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네바에서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쓰면서 루시드 에어가 좋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루시드 에어가 최고의 전기차다, 마력이 좋고 주행거리가 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올라가지 않는 한 주가는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